네, 안녕하세요. 도삼입니다. 일단은, 네. 이제, 금요일 오전이거든요. 10시 55분 정도 됐는데, 좀 이른 시간에 최종 방향을 올리게 됐네요. 네, 근데, 솔직히 국내 배당, 제가 지금 잠깐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배당 지금 떴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직 안 떴네요. 일단은 국내 배당이 뜨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국내 배당을 이제 참고하는 그런 그거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일단은 24,000원 픽을 두 개를 살 건데, 이 하나는 지금 느끼는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배당 이런 거 첨가해서 추가적으로 더 느끼는 걸 약간 변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총 5만원치를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번 지금 현재 구매할 거는 24,000원 픽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 영상에서 제가 24,000원 픽 뭐 어떻게 갈 거다라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그냥 방향은 알려드릴 거예요. 방향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방향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 거는 단통으로 이변을 볼 때 딱 갈 거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니까 별 지장 없으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굳이 영상에서 픽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네,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굳이 제 픽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1번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초반 방송 때도 다 영상에서 다 다뤘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센다이 대 요코하마, 이 경기는 딱 보시면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건 이제 구매율, 아니 투표율, 네, 투표율마저도 지금 현재 3등분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기고, 일반 픽 30개를 모아본 걸 봐도 일단은 굉장히 3등분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제가 초반 방향에서 무패를 잡았거든요. 근데 최종 방향에서는 승패로 나눠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무승부 배당이 이렇게 높을 이유는 딱히 없다고 느껴지는 게,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 경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다라는 게 너무 이질감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무승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저는 승패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방향은 승패입니다. 두 번째, 요코하마 대 산프이로. 예, 이 경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면 흐름이 너무 비슷하고, 이 J리그는 뭔가 이렇게 딱 이거는 너무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5경기를 해봤을 때 산프히로가 요코하마 FC한테 굉장히 강했다라는 면만 일단은 히브로시마한테 좀 점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18-20년도 4연패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좀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지금 현재 이거예요. 일반 투표수를 보시면 일단 홈팀의 승을 4표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정도까지의 경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뭐 좀 이따가 제가 3, 4번도 다룰 거지만, 이 3, 4번 경기와 이번 경기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까지 느껴지는 경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게다가 이제 저는 애초에 무슨 경기가 들어오든 간에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승을 안 가져간다, 이거는 좀 제가 이번 회차에서 강하게 보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그냥 승을 안 가져가려고 했고 무패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픽 무패였고요. 최종 방향, 최종 픽은, 네, 무패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단통으로 간다면요, 저는 패로 단통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5개 업체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올패를 바라볼 만한 경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 지금 구매 투표율이 지금 65.4%지만 이게 올패를 느낄 만큼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근데 이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원정 사이드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통이면 패를 갈 거고 방향이면 무패 사이드를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3번에 FC 도쿄 대 사간도스인데, 이 경기와 4번 경기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우라와 히미지랑. 근데 단지 하나가 있다면, 이 3번 경기는 FC 도쿄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집니다. 최근 흐름이 너무나 좋아서요. 근데 이 4번은 아니에요, 솔직히. 3, 4번의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단지 뭐 비슷한 점이 있다면, 배당이 일단 너무 비슷하게 받았고, 게다가 투표율도 너무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두 개가 비슷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저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이변으로 생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스타일상 좀 더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이변을 잡곤 해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FC 도쿄에서 이변을 잡아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승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네, 이거는 무승부가 없다는 데이터가 너무 강해서 저는 이거를 승패 라인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방향 그대로 승패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라와 시미즈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뭐 엄청 엄청 유리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최근 5경기 뭐 압도적으로 좋고 뭐 전적 우라가 좋고 이런 건데 현재 흐름이 우라가 시미즈를 상대로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단통으로 승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받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방향은 예, 우라와 사이드. 네, 근데 이제 단통이면 승을 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다음에 5번에 쇼난 대 세레스 오사카는 제가 이거를 초안 때도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쇼난은 단통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레스 오사카가 지금 흐름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배당이 좀 너무 높아요. 투표율이 지금 거의 70%인데 2배당 가까이 받고 있어요.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무승부 없다는 데이터가 너무 강해서 단통승으로 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따라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그냥 참고만 하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그 구간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의외의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한 번에 딱 결정 짓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아예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5번이 쇼난의 승이었는데 나는 쇼난의 승을 절대 안 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아예 지워버리는 순간 일단은 하나를 틀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쇼난의 승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제 제 영상은 여기서 저는 쇼난을 좀 이변으로 생각해요라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안 보이는 구간을 얘는 보네 라고 참고로 하시라는 네, 그런 방법으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쇼나는 단통승 갈 거고요. 간바 오사카 가와사키인데 이 경기도 좀 쉽게 갔어요. 솔직히 이 경기 1등과 2등인데 두 팀 다 흐름 너무나 좋고요. 특히나 간바 오사카 홈일 때 가와사키가 단 2번밖에 이겨보지 못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간바 오사카가 진짜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다 굉장히 이거는 50보 100보 이런 경기인데 배당을 보시면 말이 안 돼요. 일단은 홈팀에서 3.41을 받는다. 오히려 간바 오사카가 지금 현재 가와사키보다 흐름은 그러니까 조금 딸려 보일 수 있어도 진짜 조금이에요. 진짜 조금. 그냥 울산과 전북 같은 그런 차이예요. 예. 근데 이것만 보면 일단 간바 오사카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에다 3.41을 준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 이거를 가와사키 사이드로 갈 건데 무승부를 안 가져갈 겁니다. 왜냐면 무승부 배당 일단 높은 이유 모르겠고 이 두 팀 무승부 2연속 없었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6번은 단통승으로 픽을 하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최종 방향은 네 단통패죠. 가와사키의 승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7번 오이타 가시마. 이거는 제가 감이 안 와요.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역대 전적으로만 보면 가시마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아요. 예. 굉장히 강했고 최근 5경기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현 흐름만 보면 가시마가 좋지 않거든요. 분명. 그래서 이거 승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인데 원정에서 2배당 초반대를 준다라는 게 좀 의아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일단은 지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경기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다 있긴 한데 솔직히 이 데이터도 너무 세요. 이 오이타의 패배가 없다 이런 데이터도 너무 세고 오이타가 가시마 상대로인데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최종 방향은 승무패로 일단은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근데 다만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다면 무승부 투표율이 지금 현재 제일 낮거든요, 이 경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 무승부 투표율이 지금 현재 승무패 중에서 가장 낮은 건지 의아점이 걸려요. 그래서 이 지우려는 방향에서 무를 제거를 합니다. 네. 이걸 아니었으면 전 이 경기를 지웠을 거예요. 어쨌든 무를 안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8번 전북 대 포항인데 처음에 초안에서 이거는 제가 포항이 무조건 못 이긴다, 못 이길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은 변치 않아요. 포항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무승부는 진짜 강하게 느껴진다. 네, 왜 그러냐? 일단 이 경기가 지금 직전에 FA컵을 보신 분들은 전북의 그 구스타스 선수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뭐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포항이 이거 좀 힘들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포항이 지금 전북을 상대로 6경기 동안 승리를 못 하고 있고 뭐 최근 5경기에서도 네, 전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북 사이드로 좀 많이 느껴지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반 픽을 보시면 8번에 26표가 몰렸습니다. 여기에. 예. 굉장히 많이 몰린 거예요. 이 8번에. 이게 지금 4등 투표율에도 못 들어가는데, 맞나? 잠깐 볼게요. 1, 2, 네, 4등 투표율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 1번 픽에서는 거의 3등에 들어가는 픽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예, 솔직히. 근데, 투표율은 68.3%. 그러니까 많이 전북을 보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의아한 게 되게 뭔지 알아요? 그 업체들의 예상을 보면요, 전북 예승을 한 팀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이게 단통이면 전북 현대 승리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포항도 물론 잘 나가긴 잘 나가요 지금. 근데 직전 경기를 봤으면 알 거예요. 예. 포항도 물론 대승을 치르고 왔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무승부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솔직히 전북의 승리 느껴지지. 예. 근데 안전하게는 승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느낀 바로는 저는 초안 방향대로 최종 방향 승무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단통이면 무승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네. 이건 너무 그냥 무승부를 왜 저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전북의 승을 한 팀도 안 본다? 저는 최종 방향 승무지만 단통이면 무승부로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8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의외의 결과가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다음에 9번에 성남 대 서울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 최근 흐름은 성남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서울을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는데 3연승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좀 너무 눈에 걸리고, 그리고 뭐 배당도 일단은 성남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K리그가 저랑 4대가 너무 안 맞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지우겠습니다. 9번은.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진짜 지우겠습니다. 네, 저 이건 진짜 모르겠고. 다음에 10번 인천 대 광주인데, 이거는 솔직히 무승부가 너무 많이 느껴지죠. 네, 무승부가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경기고, 진짜 두 팀 다 너무나 못해가지고 되게 지루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근데 단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일단은 승 없다라는 데이터, 인천에 승이 없다라는 것과 무 없다라는 데이터가 너무나 강한 두 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결과가 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단 해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10번 경기 일반 픽을 보면요, 10번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죠. 여기 또 몰려있죠. 물론 여기 3등분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업체들은 역시나 무승부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기가 무승부가 아닐 거라고는 또 판단이 든 게 뭐냐면, 이렇게 무승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인데도 지금 투표율은 무승부가 1등 투표율이 아니에요. 예. 지금 무승부가 34.2%고 인천 승이 43.3%거든요. 저는 이게 무승부가 아니고 승패 라인으로 나뉠 거다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최종 방향은 승패로 나눌 겁니다. 근데 솔직히 무승부도 솔직히 가져가는 게 안전해 보여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느껴지거든요, 무승부가. 하지만 무승부가 1등 투표율이었으면 제가 가져가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승패로 나눠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비셀고베, 사포로 대 비셀고베인데, 이것도 딱 이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데,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홈팀에 50 몇 퍼센트 몰리는 건 이상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도 이제 이 11번이 지금 홈 전승입니다. 전승. 이 업체들이 전승을 보고 있다라는 이유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1번은 그냥 쉽게 했습니다. 단통승으로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변이 터지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승부는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 11번에 제가 무겁다가 정말 강하게 보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11번 무승부를 애초에 배제하면 사포로 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음에 12번 강원대 상주 상무. 이 경기가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가 지금 투표율이 제일 낮은 게 납득이 가요. 그만큼 무승부가 좀 안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무승부가 제일 적기 때문이죠.
네, 이 수많은 경기에서 무승부 단 3번이면 진짜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투표율이 제일 낮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 흐름만 봤을 때 상주 상무가 더 나아 보이는 것도 맞아요. 지금 강원보다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강원 상주 상무한테 47% 정도까지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전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강원승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주 상무의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전 단통으로 갈 거예요. 근데 픽이 좀 여유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상주 상무의 사이드로 갈 겁니다. 강원의 승을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데 왜 가져가냐? 볼게요. 이 12번에 분명 이거는 이제 강원도 좀 그래도 상주 상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압도적인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5개 업체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한 팀 사이드로 본다라는 거는 네,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패로 가는 거고요. 무승부를 왜 받쳐야 되냐라고 하는 거면 이게 분명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 경기에도 불구하고 일반 픽 30개에서 15개 픽으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무승부는 받쳐야겠다. 이게 솔직히 그 승부패를 하면서 이변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무승부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승부가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경기에서도 무승부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12번이 그런 경기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무승부 받쳐봅니다. 다음에 13번 수원 대 대구. 이거는 솔직히 상대 전적에서 보면 수원이 대구한테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홈에서 대구는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면 수원이 진짜 강했구나 대구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대구가 원정에서 지금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드문 희귀한 상황이에요. 수원을 상대로. 그렇지만 뭐 수원이 지금 현재 너무 못 나가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무리 지금 대구가 수원보다 좀 이제 흐름이 좋다고 한들 이 전적을 봤을 때 수원으로 안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현 흐름이 대구가 좋긴 좋아요. 분명 수원보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느낌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구가 현 흐름은 좋지만 이 역대 전적을 보면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 게 수원승을 일단 3명 보고 있고요. 올 원정 승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대구 사이드로 가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최근 흐름 확실히 대구가 좀 더 좋았네요. 예. 대구가 좋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구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이변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수원 승이 아니라 무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초반픽은 단독패였는데 최종 방향은 무패 사이드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무승부는 필히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대구가 지금 현재 흐름은 유리하니까 현 흐름만 본다면 수원의 승이 예측이 안 되는데 이것까지 첨가를 해버리면 수원까지도 느껴지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승부패로 다 느껴지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최종 방향은 무패로 잡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번 뭐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울산 사이드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부산도 현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울산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항상 우승 후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산이 직전에 전북한테 완전 깨지고 왔잖아요. FA컵에서.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본다면 울산을 상대로 뭔가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받고 있는 4배당 넘게 받고 있는 배당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거는 울산 사이드로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방향 역시 무패 사이드로 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14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만약에 울산 14번에 울산을 단통 승을 간다면 13번에서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14경기를 좀 마무리를 짓겠고요. 24,000원 픽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긴 했는데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가 아마 오늘 밤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제가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올려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악플 다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저 악플 그냥 달리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차단하려고요. 네. 한 명 한 명 그렇게 상대하다가 제 멘탈이 다 나갈 것 같아서, 네,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토삼이었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